네,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5권을 쓴 천광로 작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이야기 할아버지이고요. 오늘 박미소 어린이 리포터와 같이 5권 중에서 4번째 권, 첫 번째 제1부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학생들 많이 보세요. 또 한국사를 공부하는 청소년들 많이 보시고요. 특히 시각장애인, 노인들,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KHTV 한국정신화방송 어린이 리포터 박미소. 근데 제가요 어제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이 좀 쉬어서 어떡해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도 그럴수록 이렇게 빨리 읽지 말고 네. 그럴수록 천천히. 응? 네, 그러면 이제 4권 제가 먼저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권에서 다뤄진 을사늑약 사건은 본 4권에서 경술국지로 이어집니다. 필자는 월남 이상제 선생의 일대기를 집필하면서 그분의 양 어깨의 상당 부분 대한제국이 얹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침략자 일본이 간파한 대한제국의 맹점이자 허점이었습니다. 이모군란에 이어 명성황후 시의 사건을 당한 고종은 이미 궁을 지킬 능력을 잃어 러시아 아라사 군관으로 피한 상황입니다. 당시 조선은 통치력을 잃고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라사 군관에서 과연 국가 운영이 가능했겠으며 관리들, 녹봉인들 제대로 챙겨줬겠습니까? 명성황후 시해 뒤 대한제국은 결국 나라 살림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주인이 집을 비운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전의 죽음은 곧 고종과 대신들의 중전의 죽음은 곧 고종과 대신들의 공포심으로 이어졌고 궁궐을 지켜줄 별명한 군대조차 없어 애국의 황제의 안운을 맡긴 서글픈 역사가 바로 아관파천이죠. 그런데 이 아관파천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매국노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은 충직한 고종의 신하였습니다. 이 책 제2권에서 살펴본 바 임금의 명을 받아 미국도 다녀왔고 제3권에서 본 바 독립협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본은 이제 식물임금이나 다름없는 고종은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구름처럼 모여드는 만민공동회 군중집회였습니다. 바로 이상제라는 이 만민공동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만민공동회는 조선 역사상 첫 국민참여 집회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씨앗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월남 이상제 선생이 서 있습니다. 이상제는 만민공동회에서 큰 감투를 얻지는 않았으나 연설을 담당하는 주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월남으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곧 만민공동회였으며 이것이 나라를 지켜내는 초석이 됐습니다. 이하는 점 미소가 읽어봐. 저요? 근데요 조석이 됐습니다. 해볼게요. 초석이 됐습니다까지 했어. 네. 제4권에서는 이처럼 일본의 신기를 건드린 월남 이상제 선생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황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당시 일본은 이상제 선생뿐만 아니라 이승만 훗날 초대 대통령까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또 함께 가담한 서재필 선생은 또다시 미국으로 만명을 떠나버려 만민공동회라는 민중의 등불은 곧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당시 대한제국은 나라를 이끌 지도자도 국가적 근간을 유지한 정치적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순대와 순이 부러지며 같이 아닌데 꽃대와 순이 부러지며 강제 일선을 체결하려는 수모와 더불어 멸망의 수순에 접어든 것입니다. 3권 서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월남 선생이 개혁당의 누명으로 3년간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을사늑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민 공동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민족 시위는 거대한 불꽃이 민난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만민 공동회를 말살한 일제는 점점 절차를 다 끝내고 보호조약이라는 언론 일사를 체결하기 전에 작전해야 이성재 선생을 석방하기 이릅니다. 이미 월남 이성재의 날개는 꺾인 뒤였습니다. 곁에 동지이자 수제자와 다름없는 이승만도 없습니다. 어느새 연운은 친일파로 변해 있습니다. 나라를 지탱할 기둥과 대들보가 무너졌습니다. 제4권에서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 강제 병합과 식민지로 전락한 망국의 땅을 살아가는 이성재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눈을 뜬 이성재는 아닌데 한 줄 빠졌는데. 그러네. 하지만 이성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의 눈이 뜬 이성재는 종교적 힘으로 나라의 명운을 맡기는 역사적 사명에 앞장을 뛰어듭니다. 사건에서 이성재는 진정한 나라의 통치자는 절대자이며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힘과 능력 안에 나라의 장래도 있다는 신명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이성재는 신앙의 동지이자 새로운 관료자 장순재와 재혼합니다. 전저 월해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순재 만난 지 14년 만에 이릅니다. 이렇게 18년을 함께 살지만 둘 사이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 호정역에 내려서 월남 이성재의 처는 장순재로 기재된 것입니다. 일제감정기 시절 호적을 보면 이성재와 장순재는 법적인 부부입니다. 하지만 장순재는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베일에 가린 인물입니다. 이로써 이성재뿐만 아니라 장순재를 향한 필자의 험난한 수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이 그래 동안 재현된 이성재와 장순재의 애틋한 부부애가 신앙심, 토니문시가 독자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1년 7월 제4권 서문을 수정하며 천광로의 서문이었고요. 제1부 경술국치 어찌 잊으랴 큰 제목이고요. 작은 제목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순종황제의 경술국치 조칙 조요 및 조약 원문 월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월남이 만난 사람들 3년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 법부 대신으로 와주시겠소? 조선 신하가 왜 일본 녹을 먹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첫 번째는 아마 이게 한문이 많고 해서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월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부터 미소가 읽어야겠다. 그거는 몇 쪽인가 하면은 24쪽. 근데 이제 지금 글씨는 계속 따라가야지 읽는 거 배워야 되니까. 네. 제가 읽어요? 전혀 첫 번째 내가 읽어야 돼. 어려워 얘가. 예. 첫 번째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월남 이성재 1850년 조선 제25대 철종임금 2년 10월 26일에 출생하였다. 바로 이 해가 경술년이며 개띠의 해다. 어언 갑년이 돌아와 그게 60년 전이고 1910년을 맞이하였으니 경술국치라 칭하는 일제의 강제국권 침탈의 해를 맞은 것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두 달 후 10월 26일 오늘이에요. 오늘 이면 환갑을 맞는 8월 이때다. 대한제국 12년과 더불어 조선왕조 518년이 종말을 맞는 것이다. 지금부터 집필 당시 2012년이에요. 지금부터 102년 전에 해당되는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의 일이다. 매국노 이완영이 일본 제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이어 제2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심약한 황제 순정의 옥세를 빼돌려 한일 합병이라 불리는 국권양도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옥세는 윤덕경 과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끝났어 과로가? 이 빼돌렸고 어디 있어? 거기 있네. 거기서 가로가 다쳤네.
윤덕영이 빼돌렸고, 윤덕영은 매국노의 잔당으로 1904년 순종의 제1비 순명효황후 민씨가 죽자 그들을 이어 1906년 제2계비로 황후에 오르는 순정효황후 윤씨의 큰아버지 백부가 되는 사람이다. 다음은 윤덕영의 아우이자 순정효황후의 친부는 윤태경으로 역시 매국 친일파였다. 윤태경은 일제로부터 이런 공로로 자작의 벼슬을 받았으나 파직되고 해픈 씀씀이로 부채를 쌓아 채무왕, 차금대왕으로 불렸고 1920년 아들 윤홍섭과 함께 베이징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사망했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첫 번째는 순명이고 두 번째는 순정이에요. 첫 번째는 민씨고 두 번째는 윤씨예요. 윤씨는 아비와 백부가 옥새를 빼돌리려는 기밀을 눈치채고 별별수를 다해 옥새를 감추었으나 결국 옥새는 못된 백부 윤덕영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이 옥새를 이완영에게 건네주어 멋대로 대리행위권을 허락한다는 위조문서를 만든 후에 강제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옥새를 누른 것이니 이는 사실 원천 무효다. 하나 이로써 일본은 한국을 자국에 포함시키고 한국은 일본 정부에 귀속된 경술 국권 상실이라고 하는 비운의 날을 맞은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34년 만에 나라를 잃은 것이며 더구나 그것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는 우리 민족 가운데 반민족 역적들의 모사로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이 얼마나 복통하고 분한 일인가. 그러므로 망국의 적은 항상 국내 내부에 있다. 단군 성적 이래 무려 1000여 번의 외침에도 지켜온 나라였는데 안에서 곪은 암덩어리가 결국 반만년에 이르는 조국을 쓰러뜨린 것이다. 이 통번의 피가 역류하는 사건을 기분 나쁘다고 덮으려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구태여 마음 상하는 진통한 과거사를 곱씹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장도에 걸려 넘어지자는 뜻은 더욱 아니다. 재작년 2010년만큼은 적어도 내년 국치일이 되거든 최소한 한 번쯤은 우리 민족이 내 손으로 내 눈을 찌르고 내 도끼로 내 발등을 찍은 그 엄청난 어리석음은 없는가에 대한 성찰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를 잃은 나라를 맡은 고위 공직자가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 비리와 뇌물에 눈이 멀면 개미 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국가라고 하는 것도 세우기는 어려우나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투철한 애국애족 정신으로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강화도 조약 이후 34년의 세월에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기에 국권이 무너져 일본 제국주의의 손안에 들어갔는가에 대하여는 영원 무궁토록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진가국이 되면 그럴수록 잊지 말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몸은 병들자나 건강할 때 지켜야 하며 보험도 건강할 때 들어야 하고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두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평상시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국토방위에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애국지사 월남 이상제는 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였는가? 월남 이상제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을사늑약 이후 월남을 중심으로 한 당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아무리 토악질이 난다 하여도 국치 조약문을 들춰보고 갈 일이다. 원문 중 조치과 치유는 한글을 살펴보고 이어 조약문은 아래에 한글로 번역하여 싣는다. 조칙인데요. 읽지 않고 이거 넘어갈 것입니다. 제목은 순정황제의 경술국치 조칙 조유 및 조약 원문이에요. 네,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경술국치 조칙 조유 조약 이렇게 치면은 그게 다 나와요. 뭐 얘기는 좀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쭉 읽어보면 이래서 이제 이 일부는 제가 읽는 거예요. 읽어보면 한문으로 돼 있는데 조선이 일본이 약한 조선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감언이설이에요. 그래서 일제에게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겨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참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칙이 있고 세 가지예요. 조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약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조약만 읽어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조약만 읽겠습니다. 조직학과 조유는 전부 다 이완용이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일본의 대신하고 조약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이제 한국의 이완용은 관장이라고 하고 일본의 데라우치는 관인이라고 해서 찍혀 있어요. 예, 됐고요. 그럼 세 번째라고 했던 거 조약문 한글 번역본,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읽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기초, 1910년 8월 22일 날 초안을 작성했다 소리고요.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국치일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날. 8월 29일 선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저들은 대일본 제국이랴, 한국 황제 폐하와 더불어 양국 간의 친밀을 보다 돈독히 하고 상호 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참 새끼들 이거 참 정말 허울만 노설하게 동양의 영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노라. 저들 마음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왕후의 부인이 옥새 임금님의 도장을 감추는데 큰아버지하고 이들이 그걸 뺏어다가 이완용한테 넘겨줘서 이제 찍고 있다고요. 양국 간의 합병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데라우치 통감을 특파하였으며 한국 황제 폐하 순종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특파하여 각기 전권위원 자격으로 조약을 다음과 같이 협의 정하노라.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도한다. 제2조 대일본 황제 폐하는 선포를 접수함에 있어 전조 앞에 조 양도권 이외에 한국이 대일본 제국에 합병되었음을 승인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양도한다고 했고, 그래 좋다 이렇게 승인한다. 이거 참 통탄할 이야기죠. 제3조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및 황태자 전하 후비와 그 후예들이 상당한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특대할 것이며 신분에 상당한 존호와 위의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지위를 특준함과 아울러 충분한 세비를 지급한다. 이제 저들이 이제 돈 가지고 와서 왕과 왕비와 그 가족들을 대우를 하고 먹여 살리겠다 그 소리예요. 아주 뭐 말도 못하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일본서 월급 준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요. 제5조 제4조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도 한국 황족 민 그 후예들이 상당한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대우를 보장하며 필요한 유지비를 특별 지급한다. 일본이 월급 준다는 얘기예요. 다. 제5조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는 수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국인을 특별히 표창할 것이며 그 공에 따라 자기 또는 은급을 수여한다. 이제 훈장을 준다는 얘기죠. 그 이완용 같은 이런 역적들이 사는 거예요. 제6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합병 후 한국의 모든 시설을 전담하여 실행하며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체 및 그 재산을 보호하며 복리 증진을 꾀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놨죠. 제7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에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실시 존중함과 아울러 한국인 중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때그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조약은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의 한국 황제 폐하가 제가한 후에 공포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융희 4년 8월 22일, 명치 43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관장,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관인. 예, 다음 미소. 네. 책 내려야지. 얼굴 가려운데 안 돼. 책 내려, 확 내려. 월남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면 월남은 올해로 어원 환갑을 맞았으나 모든 게 엊그제 같은 세월을 살아왔다. 임금님을 제대로 모시는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던 어린 상제가 꿈이었던 꿈을 잠시나마 이루기도 하였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본을 2번이나 다녀왔고, 미국이라는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국가의 주미공사 서기원도 다녀오기도 했으나 이 모두가 한바탕 따뜻한 봄날로 구웠다 깬 일찬 춘몽이라도 뜰판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사의 아픈 이별을 몸부림친 날도 많았다. 5년 전에는 정치자 스승인 죽자 박정영이 폐를 토하고 죽었다. 3년 전에는 천생의 배빌 아내 월혜가 세상을 떠났다. 배필. 아내 월효가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는 나와 간격으로 간이 녹는 것 같은 장남 손윤이가 세상을 떠났다. 2년 전에는 함께 옥중에서 그렇게 큰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을 실중으로 보여야 할 둘째 승인이 마저 부여 군수로 재직하다 관제사로 가는 공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 양주군 사만리에 장가를 지냈다. 미국 공상학으로 떠나기 직전에는 1886년 어머니 박씨가 세상을 뜨셨고 동락과 갑신정변 동학난과 갑신정변 창의 전쟁관으로 극도의 혼란이 침몰한 천천히 읽어야 돼. 그 외에는 부친의 태공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 난리통의 홍영식도 세상을 떠났다. 박정양, 유월효 이렇게 천천히. 6월이라고 써있는데 효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박정양, 유월효, 이승린, 어머니, 아버지, 홍영식, 살부치유, 홍영식 느낌표잖아. 좀 말아서 좀. 살부치유, 피부치라고 보아야 할 7사람의 월남을 버리고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그때마다 월남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고 숫덩이가 되는 것처럼 아팠으나 한 번만 사람은 월남의 환갑날이 가까워질지도 모른다. 가까워도 올 줄도 모른다. 스승님도 세 분 모두가 세상을 뜨셨다. 그때 나이 13살. 어릴 적엔 봉서암에서 천만 스승의 임종을 몸소 겪었다. 일정 스승의 임종은 보지 못했으나 해상 스승님은 월남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셨다. 대궐에서도 신정왕후 대왕대비 조씨의 사망에 이어 그렇게도 애처롭게 문호개방을 하면서도 순정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몸부림치던 명성왕후는 일찍 낙인에게 대궐에서 피습을 당하며 세상을 떠났다. 배꼽보다 더 큰 미세를 떨치더니만 대왕호도 세상을 떠났다. 어디 그뿐이랴. 첫 관직에 나가도록 도와준 홍영식의 죽자 면이 있는 그의 아버지 홍순목은 가들의 죽음에 자결하였다. 자결한 동지 중에는 민영환이 있다. 함께 독립협회를 이끌어오면서 조선 기독교 청년이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주는 헤이그에서 자결하였다. 죽고 죽는 사람들 중에 월남이 모르다 할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혈육만으로도 7명이고 스승이 셋이고 모시던 왕실에서도 3분이었고 함께 나라와 임금을 섬기던 신하들은 충신이고 역신이고 그 수를 다 셀 수 없이 많아 가히 50명은 될 정도다. 해마다 두셋이 세상을 떠리고 보나 월남은 갈수록 수족이 잘리는 것 같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야 하늘이 준 생명의 수가 다하여 그렇다 치자. 요는 지금 나라마저 월남을 버리고 떠났다. 차라리 가족이 떠날 때의 아픔이 적었다. 나라가 일본의 소나기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국가 자첩이 될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첩이 됐다. 국가 지첩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에도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다면 나라에도 첩이 있나 보다. 일본은 지금 대한제국을 첩으로 들어 앉힐 것이다. 살던 나의 아내를 빼앗아 누구
누군가 자기의 첩을 삼았다면 월남은 지금 살치가 벌벌 떨린다. 사지가 부는 것 같고 둔기로 맞은 것 같다. 전신이 오그라든 아프는 왜 그런지 종래 내 아내를 빼앗아 첩을 삼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꾸 빼앗긴 나라가 아내의 견주어져 괴롭다. 자꾸 빼앗긴 나라가 아내와 견주어져 괴롭다. 그러니까 월남이 올해 몇 살이지? 한갑이지? 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 50명 좋기. 그 아들 첫째 둘째 다 죽었지? 아들 죽었어 아들이. 그러면 그리고 대를 부인도 못 있잖아요. 죽었고. 응? 그럼 대를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또 손자 낳았지 낳기야. 이 아들이 먼저 죽었어. 60년에 하나 더 읽어요. 짧은 거니까. 두 번째 월남이 만났는데 그다음 월남이 만난 사람들 떠난 사람이 있고 만난 사람도 있다. 월남의 장남 승윤이가 낳은 손자 선직이다. 장남 승윤이는 성직이 아래로 또 손녀를 셋이나 더 낳아주었다. 게다가 장손자 선직이는 지난해 2년 같은 중손자 경애를 낳아주어 증조할아버지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차남 승인이는 장녀에 이어 이남의 손자를 월남에게 안겨주어 맞이는 한직이고 둘째는 죽기 1년 전에 태어나 월남을 빼다 박은데 똑똑하게 그지없는 홍직이었다. 셋째 아들 승관이도 손자 안직이를 낳아주었다. 월남의 유일한 넷째 딸 미연한 1880년에 출생한 슈가였고 월남의 사남 1년 중 막내 승중이는 올해 24살인데 아직은 미혼이다. 이로써 지금 월남의 가족은 출가한 역시들까지 직계 가족들만 월남까지 13명이다. 예. 떠난 사람이 있고 다시 태어나서 만난 사람이 있는 손자들이죠. 다음입니다. 3년 전에 꿨던 꿈 이야기. 그러니까 1907년 3년 전 초겨울 어느 날이었다. 꿈에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의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난 죽전이 월남에게 나타났다. 월남 황제폐가 황태자에게 양의를 했지요. 예, 잠시 정사를 맡기고 섭정을 하기로 하는 대신 대항제폐하의 의도와 달리 이를 양이라고 몰아붙이고 다음날 강제로 양이시까지 맞춰버리고는 순종황제는 창덕궁으로 이어하여 별거까지 시켜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찌하려 합니까? 이준동지도 실패하고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황제를 보위에 앉히자마자 이완영 일당들이 친일파로만 내각을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수순은 아예 순종에게 황위를 넘기듯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넘기라고 할 것 아니겠소? 대감마님, 그러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월남도원 그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옥중에서 한 바 있는 생각이에요. 월남이 한번 미국에 갈 방도는 없겠소? 미국이요? 미국에 가서 어쩌자는 말이십니까? 알다시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사들을 전부 다 강제 퇴국시켜 주미 주한 공사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무의로 끝나고 이준 동지만 잃었으니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미국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을 가더라도 전직 서강범이나 민용환이 공사로 있다면 싶지만 지금은 민용환도 세상을 떠났고 미국과는 연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면야 좋지만 미국의 무성에도 줄이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기독교 청년의 선교사나 게일 목사님과 상의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 여기도 없으니 말이야. 혼자 갈 수도 없는 데다가 가서 머물 체제비도 있어야 하고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여기도 다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1904년에 당선되어 내년까지는 시어토 루스벨트가 대통령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고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요. 대감,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선에 미국 군함을 보내 일본으로 몰아내달라고 하자는 것인데 이거에 말이 쉽지 현실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빈주머니라 여비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녹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무슨 땅을 줘서 가지고 있는 사폐지가를 받은 것도 없으니 팔 것도 없습니다. 왜 모르겠는가? 그러니 내가 있어야 전 재산이라도 팔 생각을 해볼 건데 월남은 이러다가 잠이 깨었다. 잠에서 깨어난 월남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 머리를 잡고 뒹굴 정도로 아파 견디기 어려운데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새벽에야 잠이 든 까닭에 늦잠까지 잔 것인다. 이 축천대감께서 웬일이실까? 꿈에 보이지 않던 대감께서 나타나 꿈에서도 나라를 걱정하신다. 그때 연통이 와서 이완용이가 만나기를 청한다는 것이다. 이게 3년 전에 건 꿈이었었는데 오늘 똑같은 꿈을 또 꾼 월남이다. 다음. 법부 대신으로 와주시겠어? 거참 이상도하다. 혼자 꿈을 꾼 그 날이 3년 전인데 지난밤에도 또 같은 꿈을 꾸다니. 하고 일어났는데 아프던 머리가 아직도 낫지 않는다. 그런데 연통이 우리를 중앙제 폐하께서 창덕궁 내가 각사로 들어와 이거 엉망인데 거기는 엉망인데. 내 연통이 원래 오기를 각사로 들어와. 아니요 신황제 폐하께서 새황제 시저 순종 신황제 폐하께서 창덕궁 권례각사. 다시 해봐. 신황제 폐하께서 창덕궁 권례 각사로 들어와 안내를 받으라는 것이다. 무슨 일로 오라 하시는가 하면서 아픈 것도 있고 오랜만에 창덕궁에 들어섰다. 고종이 경풍에서 아관 파천하고 경궁을 제어하시므로 창덕궁은 몇 년 만에 와보는 것인지도 가물가물하다. 좀 더 힘차게. 어디지는 의신연스러운 창덕궁 권례 각사에 들어서니 이완용을 비롯한 일사대학의 매진 학생들을 반가받는다. 곧 일어서야 하지만 우선은 좀 앉으시오. 아니요 그 대화치인데 곧 일어나셔야 하지만 우선은 좀 앉으시오. 이게 대화예요. 이완용의 얼굴을 뚫어져라 다시 본다. 아니요 너 이완용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완용이 얼굴을 뚫어져라 다시 본다. 어쩌다가 이 자가 여기까지 변하였단 말인가. 갑자기 머리가 수석거리고 찔러댄다. 선뜻 반갑다는 말도 왜 불렀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왜 불렀느냐. 제가 들은 말씀은 아니고 신황제 폐하께서 뵙고자 하셔서 오시라 하였습니다. 신황제 폐하요? 어찌 보자 하신답니까? 어디가 이제 또 받. 제가 들은 말씀은 아닙니다. 희정장으로 가보십시오. 자네가 개까지. 개까지 거기까지를 개까지라고. 개까지 모셔다 드리게. 어서 따고 어서까지 읽어야지. 어서 어서가 뭐 그래. 모셔다 드리게 어서 이렇게 해야지. 월남은 희정장으로 가 순정왕자를 배하라였다. 월남께서 법부 대신 자리를 맡아주시라고 들라 하셨습니다. 월남은 깜짝 놀랐다. 소신이 더 이상 불충을 쌓을 수 없사옵나이다. 월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아시지요? 이럴수록 월남 같은 사람 나란 일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잘 몰라 어떤 사람이 어디에 앉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신료들이 월남 이야기를 자두하여 하는 말이니 사양하지 말아주세요. 폐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찌 이 영을 거역하겠습니까? 소신의 불충이 이미 하늘에 다 아니되오니 영을 거두어 주옵소서. 왜요? YMCA 종교부 위원회에서 곧 종교부 총무가 되실 거라는 말이 들리던데 Y일로 사양하시는 것입니까? Y일도 Y일이지만 이미 미력하여 나란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심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대황제 폐하로부터 그리하라는 명을 받은 바도 있사옵니다.
언제 배우시거든 여쭈어보시면 아시옵니다. 소시는 능히 절대 부족하옵니다. 와 일이라면 나도 하루 협조하려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려든 알려주세요. 참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대황제 폐하께 바치던 중심으로 나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스양 말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은 순간 진땀이 솟는다. 분명 대신들의 주청이 있어 강곡하게 청하든가 아니면 어부하게 명령하라고 한 것 같아. 더 이상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러나 이미 대한제국 천국 공파로 파견되어 아직은 회관이라 할 것도 못되는 작은 거소지만 와일에 열심을 내는 중이다. 황제 폐하, 소신의 한 명을 벌하옵소서. 소신은 대왕제 폐하 전에도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며 넓으신 야랑으로 용서함까지 받았나이다. 꿈자리가 사납다 했더니만 여간 일이 아니다. 어디라고 감히 신앙제의 명을 거역한단 말인가? 그렇지, 그게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네. 신앙제는 월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기에 더 어렵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폐하, 신을 용서하소서. 그래요? 그럼 일단 결정은 잠시 밀고 각사로 가서 대신들과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시오. 순정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할아버지가 읽을 때 속으로 따라 읽으면서 할아버지는 어디다 힘을 주고 어디서 뛰는가를 잘 봐. 응? 근데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하면 이게 다 끝인데요. 끝이요? 네. 중간에 하면 내가 넘겨줄게. 어디 가서 뛰는가 다 이거로서 끝이요? 일부가? 네. 그럼 중간에 한번 넘겨줄게. 네. 다음, 조선 신하가 왜 일본록을 먹습니까? 할아버지는 어서 콕 찌르고 세게 하고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를 보라고 너하고 그래서 따로 읽어야 된 마음으로. 권례각사에 돌아오니 따라오라 하며 궐 밖으로 안내한다. 도동에서 식사 중이십니다. 오시면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월남은 명내키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 그냥 갔다고 하시오 하고 아니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신황제께서 아직 매듭을 지어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가보기는 해야 할 모양이다. 그래요? 그럼 일단 결정은 잠시 미루고 권례각사로 가서 대신들과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시오. 신황제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얼굴도 안 보고 가는 것은 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점심때가 지나도록 걸어 도착한 곳이 도동이다. 도대체 어디서 기다린다는지. 도착한 곳은 요리집이 줄달아 들어선 골목. 작년 말 문을 열었다고 말로만 듣던 신지, 후일 신맛지와 합칩니다. 신지다. 여기는 이미 1인들의 유각지대로 변모해 들어가는 곳이다. 금년에도 여러 개의 요리집들이 들어섰는데 말이 요리집이지 매춘이 전업인 곳이 더 많다는 곳이다. 춘일, 수, 입주, 홍역. 간판에서만 풍기는 태폐의 향기가 술과 여자로 뒤엉킨 이 거리는 이제 일본인뿐만 아니라 바람난 조선의 유부녀들도 드나든다 하고 용산의 일본군 사령부 소속 일본군들이 자주 찾는다는 곳이다. 당연한 것은 여기 최고의 단결 손님이며 돌잔 쓰는 사람은 통감부에 속한 침략자들과 그들의 쫄개들이다. 앞서 말한 바 비난의 문을 연 마찌아이, 얘는 50개의 방을 만들고 50명이 넘는 창녀를 두고 대자석업, 술자리, 여자 장사 이런 걸 대자석업이라고 해요. 대자석업 자리를 굳혔다고 한다. 이야, 이 친구들이 왜 여기서 나를 기다리지? 그래도 그렇지 설마니 조선의 신하들이 이런 곳을 출입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역신들의 얼굴색이 변하여 과거에 보던 얼굴색이 아니다. 이완용은 웃기만 하고 박재순이 지나치게 반기며 만난다. 소시오 월남. 환장하라고 맞는 거요. 월남은 갑자기 심한 불편함에 안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다. 왜 속이시오? 앉으시오. 자, 시장하시죠?
선체로 답했다. 난 속이 안 좋아서 아침 식사도 건넜소이다. 기름진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다른 걸로 드시면 되십니다. 우선 앉으시어서. 상에서 멀어져 털썩 앉았더니 떨어져 털썩 앉았더니 황제 폐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하고 싶지도 않다. 편하게 이리와 앉으시오 월남. 맞득치 않아 시장기는 사라져버렸다. 요샌 우리 각사신녀들이 대낮에 이런 데 와서도 외식을 합니까? 퉁명스럽게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러지 말고 드십시다. 얼라만 갑자기 치미는 우라를 누른다. 신앙제 폐하께 분명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나는 볼 일이 없으니 가겠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이완용이 붙잡는다. 식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월남 이야기나 좀 해봅시다. 함께 나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소? 독립협회와 미국에서 그 뜨겁던 열정을 다시 한번 신 황제 폐하께 올려야 옳지 않겠습니까? 월남은 멀뚱하게 이완용을 바라다본다. 어구도한 차건을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보시오 일당! 이완용의 호흡. 월남 선생이 이렇게 했어. 이보시오 일당! 지금 애국을 하자는 겁니까? 매국을 하자는 겁니까? 이것이 독립협회이라고 같습니까? 자자자 월남, 내가 대감을 모시자고 한 당사자입니다. 월남의 애국 충정을 나보다 더 잘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월남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한번 보태보아 봅시다. 애국 충정 2번만 했다가 나라가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그려 대체 일당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와 짝하고 대낮에 요리집에나 다니는 이런 친하가 되자는 것입니까? 거참 나도 알아요. 나라가 왜 월남과 다르겠습니까? 지금 신앙제 폐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모신다! 나는 모근의 후손입니다. 모근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어요. 불사이군 아닙니까? 불사이군은 왜 불사이군입니까? 말해보시오. 대왕제 폐하께서 선의하신 일 있습니까? 양의식을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양의식이에요. 내가 볼 땐 양도 도둑질입니다. 험칠 도자 말이에요. 양도식이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고, 그나저나 대왕제 폐하의 장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황태자가 맞죠? 똑똑히 들으시오. 대왕제 폐하께서 황태자를 잘 모시라고 명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왕제 폐하의 뒤통수를 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에 유약한 황태자를 세우며 벼슬자리에 앉았으면 이것이 영모가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일제와 손잡고 일제가 부리는 대로 조정을 받아 그렇게 했다면 그게 영모지 다른 게 영모입니까? 일당이 그런 걸 정녕 몰라요? 유서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거? 다음부터 하는 거지. 벼슬이야 황제가 이거 월남 선생 말이야. 벼슬이야 황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빼는 게 아니. 이건 일당의 말이다. 다시. 벼슬이야 황제가 내리는 거지 우리가 뺏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 왜 그러시오? 그러면 할아버지가 월남 할까? 이완용 할까? 왜 일당 할까? 월남 할까? 월남. 할아버지가 월남이야? 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차례네. 알면서 왜 그러시오 했지? 네. 알긴 뭘 합니까? 내가 아는 것은 일당 대감은 일당이 아니라 일본 놈 당이라고 하는 일당이라는 거요. 가운데 본자를 하나 더 넣으셔서 일본 땅이라 하든가. 일본 패거리 아닙니까? 허허, 이건 말이 심하십니다. 심하지 않으면 내 흥분하지 않게 됐으니까. 일당은 미국서 나하고 한솥밥 먹으며 조선의 미래를 연다고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일당이 지금 맞아요? 또 독립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월러리아 극도평 아닙니까? 이토 동조이며 동원 동조. 이거 아니구나. 동원 동조요. 내선 일체이자 조선의 문명 개화하지. 다르게 뭐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네. 물론이야 극동평화 이토 히로무의 논리에 의해 일본과 조선이
같은 조상이라고 하는 게 일조 동조고 웃기고 완전. 그거 아니니까 허허 극동평화 이거야 뭐 네케 임나 일본 본부설이라는 더러운 소리에서 나온 그 일조 동조란 말 놔두는데 꼭 해야 되겠어. 이건 동양신탈입니다. 조선을 뼈다귀째 씹어 처먹다 네 놈의 목구멍에 걸려 목구멍이 나나 내두고 볼랍니다. 일당보다 내가 8년이 연장이지만 나 먼저는 못 죽겠어. 이 또가 죽는 것도 보고 죽어 문명 개화라는 허울이 벗겨지고 일본 패거리당 무리가 어찌 죽나 좀 보고 죽어야 하겠소이다. 제발 장수하시오. 나는 그보다 더 살 테니까.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서 그 뱃속에 뭘 채우기 바라는 거요? 일제가 돈 줍디까? 제트제짠이 악담입니다. 이거 남의 후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박재순이 싸움을 말리려 한다. 이건 박재순의 말인데 해봐. 좋은 사이에 왜들 이러십니까? 아 좋은 사이에 왜들 이러십니까? 말리는 말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겠네요. 그렇지. 일당이 월남에게 앙심을 가진 게 아니라 우위를 가졌으니까 추천할 걸 가지고 곡해하시면 씁니까? 자자 식사나 하고 보자고요. 곡해? 식사? 평제하고 둘이 갑장이라는가? 평제는 박재순이고요. 평제하고 둘이 갑장이라 그런가? 언제부터 이렇게 죽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까? 나이가 50줄이 넘었습니다.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런들 100구레가 2개 3개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다들 주머니 1000개를 가진다 한들 그게 복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성경에 보면 복의 재물이 있고 화의 재물이 있다 했습니다. 재물이 화를 부르면 가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조선 땅 어디서 지금 무슨 돈 나옵니까? 전부 일본서 나오지요. 금이 나옵니까? 전부 일본 놈들 금입니다. 곡식까지 전부 일본 놈들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일본 놈들 손에서 나오는데 벼슬하면 일본 놈들 녹봉 아니요? 왜 조선 신하가 일본 놈의 녹을 먹습니까? 그럼 일본 신하지 그게 조선 신하라 하겠어? 순정한 게 녹봉입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이러셔야죠. 이완영의 얼굴이 이그러진다. 잠시만요. 이거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지. 월남 그래서 지금 싸우자고 불렀단 말입니까? 난 일하자고 불렀습니다. 생각이 그랬던 일은 할수록 독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옆에서 참으라고 말린다. 허허 이거야 놔둬봐요. 말리지 말아요. 여기 누구? 말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난 갑니다. 여기 그 누구예요? 이거 월남민 선생이지. 간다 그러니까 난 간다 그러잖아. 그리고 잠깐 누구예요? 그거는 그런지 박재순이나 이완용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지. 읽을까요? 그걸 읽어야지. 안 읽으면 어떡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끝까지. 잠깐 그 왜 이러십니까? 이래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요? 그 말 참 잘했습니다. 일당도 경무청에 가보셨소? 거기 가면 재미라는 말 자주 쓰던데 왜? 재미없으면 잡아갑니까? 허허 사람 몸 이렇게 비틀어대다니. 잡아가라고 소리쳤는데 양이반대 시 때는 왜 안 잡아가시고 지금 밀담하다 생각하니 재미없다 그것입니까? 예, 일당이 잡아가면 잡혀가야죠. 일당은 나를 고누고 계시죠? 하기에 내가 먼저 일당을 파직시키라고 시위를 했으니 재미없게는 됐군요. 이보시오 일당, 죽천대감이 지하에서 대성통곡을 하시겠소이다. 죽천대감의 등에 비수를 꽂고 어찌 카카소리에 환장을 하십니까? 하긴 뭐 생기는 게 있다는데 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남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밀어던지듯 걷어차고 신지를 나왔다. 송병준이 따라 나왔다. 오늘은 제가 보자고 하지 않아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곧 한번 뵙겠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난 이런 데는 질색이요. 아니 오늘 무슨 술이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대감댁으로 찾아뵈올까요? 글쎄 볼 일 없습니다. 나도 바쁩니다. 안에서 이완용이 송병준을 부른다. 다음 약속이나 자러 그냥 들어오시오. 월남은 집으로 향하고 송병준은 방으로 들어섰다. 이완용이 머리를 캐고 비슷하게 누워있다. 누구예요?
거기 좁은 애기들 총리 대신 각하 이렇게 이제 모두가 이완용을 달랬다. 너무 신경 쓰실 것도 없어. 이게 이완용이. 너무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자기도 알 거예요. 각각께서 그래도 월남을 각별히 생각하는 것 정도는 알지 않겠습니까? 알면 못하겠는가? 사람을 완전 개똥 취급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양이반 대집 때 잡아가라 할 양이 반대 집했대요. 양이 반대. 제카때 너는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웃어주고 왜요? 아관 파천을 야관 파천이라 해가지고 자다가도 웃었어. 좀 떠났어. 그리고 동학운동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농학 동민운동이라고 그러고 참 완전 양이 반대 집회 때 잡아가라 할 때 잡아 쳐넣어야 했지 싶습니다. 이제껏 말 한마디한텐 이용구 이것도 옆에 거요. 일진애라고. 이용구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여기서 싸웠던 이용원인가? 이완용. 아 이완용. 일당. 이완용이랑 이용원은 똑같은데. 이름. 틀려. 이용구고 이완용이니까. 근데 이완용은요 왜 애국애인데 왜 매국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이거 과정이 다 나오는데 친업하러 가서 아관 파천을 주선했던 사람인데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글로 붙었어. 할아버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알아서 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 쪽에 붙은 거야.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이제는. 할아버지, 그러면 한국에 빚는 100명의 위인 중에서 왜 이완용은 매국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왜 나온 거예요? 이완용은 매국이라고 나왔잖아. 매국은 나라 팔아먹은 게 팔을 맺자요. 그러면 거기 한국에 빚는 100명의 위인들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이라고 나온다면서. 네. 그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 소리야. 네. 그러면 어딜까요? 네가 할 차례지. 지금이라도 잡아가두자고 이용구. 지금이라도 잡아 가둡시다. 어떤 놈이 따돌렸냐? 이완용. 이용구가 했지. 아 이건이 아니. 방금 했잖아. 아 그러네. 맞아요. 저 인간이 이미 독립협의 추종자들을 전부 여수교로 끌어들였습니다. 화근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완용이 손사래를 쳤어. 어떻게 지금 못 봤어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황제 양위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목표는 한 일이 국가 대 국가로 양국이 완전 합방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공연히 딴 문제로 시끄러우면 대사를 그르쳐요. 이거 어떤 놈이야? 그거 이완용. 이완용이야. 이토 각각께서 충추원 의장으로 가졌으니 충주원이 아닌데. 충추원 의장으로 가졌으니 어서 합병 조약 승인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아니라도 조심스러운 판에 선교사 나부랭이들까지 되고 나서면 국제 어른이 불리해져요. 대의는 동평화 아닙니까? 동평아니니. 동양평화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동양평화 정책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중입니다. 월남은 집으로 돌아왔다. 먹을 것 좀 빨리 좀 줘봐요. 순재가 부엌으로 달려간다. 예. 여기까지 제 4권이죠. 4권의 제 1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박미소 어린이가 읽는 게 어떻게 어때요? 어떨까? 글쎄요. 오늘은 목이 가가지고 네. 근데 아주 잘 읽는 거거든. 잘 읽는 건데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잘 읽으려면. 그러면 내가 이거 말을 딱 새기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다음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말이 바뀔 때 대사가 바뀔 적에는 말 속도나 억양이나 높이나 색깔을 바꾸어 가지고 말을 해줘야 구분이 돼. 그러면은 이건 누구 말이다 이건 누구 말이다 일일이 설명을 한다라도 읽는 과정에 척척척 풀려나가 독자들이. 그러니까 말 톤 바꾸고 색깔 바꾸고 억양 높이 바꾸고 속도 조절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인사드리고 다음 오늘 이제 2부 연속을 읽고 갈 거잖아.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4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4권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